네, 코인캐치 시간, 코인 시장의 흐름과 함께 주요 뉴스들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코팍스 김유번 연구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주요 암호화폐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암호화폐 시장 흐름 굉장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에 이어서 지금 빌 게이츠까지 월가 유명 인사들이 지금 비트코인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오늘 등락을 보이다가 지금 강보합권에 머물며 1,45만 4천 원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이더리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0.47% 소폭 상승하면서 84만 9천 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주춤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흐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확실히 월가나 아니면 업계의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소리를 내진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주춤해 있지만 지난해 7일간의 움직임을 보자면 대장주인 어떤 비트코인은 일주일간 제자리걸음을 했어도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갈린 코인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가파른 상승세를 탄 코인 한 3개 정도를 꼽자면 먼저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숙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여러 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5월 15일 날 하드포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로 이때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 약 1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하드포크 이후의 향보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목할 만한 게 질리카인데요. 지난주에 코팍스에 상장된 것 외에도 질리카는 델로이트와 함께 인미디어트라는 보험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결합한 프로젝트를 자신 블록체인상에 운영한다는 소식을 전해봤고 5월 23일 싱가포르에서 대형 미트업을 개최하면서 추가 파트너를 공개하였다는 발표를 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면서 상승세를 끌었고요. 마지막으로 제로엑스를 보자면 제로엑스 같은 경우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회사인 코인베이스가 분산화된 거래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로엑스 같은 경우 ERC20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제로엑스에 상장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는데요.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에 상장됐을 때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따라서 제로엑스에 대한 기대치로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인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 흐름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주요 뉴스들 한번 체크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죠. 바로 코팍스와 스팀잇이 공동 미트업 행사를 가졌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팀잇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SNS 플랫폼인데 과연 행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5월 3일 목요일 저녁에 스팀잇과 암호화폐 거래소 코팍스가 공동으로 미트업을 개최했는데요. 스팀잇이라는 플랫폼이 한국에서 많은 성공을 거둔 만큼 참여율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약 700명 이상이 참석하면서 대규모 이벤트가 되었는데요. 코팍스 이준행 대표, 스팀잇 네드스캇 대표, 그리고 스팀잇에서 증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재욱 하이스 연구원이 발표를 하면서 두 회사의 협력 관계와 스팀잇의 발전 방향, 한계, 장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네드스캇의 경우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스마트 미디어 토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스팀잇이 어떻게 움직일지, 향후 스팀잇의 미래는 어떨지, 그리고 두 기관의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네드스캇 대표는 한국에서 스팀잇이 이렇게 성공한 것이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희소식이었다며 한국이 왜 이렇게 스팀잇을 열거하는지에서 알고 싶어서 왔다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과 제품에 대한 열기, 그리고 특히 스팀잇이라는 어떤 제품에 대한 많은 큰 관심을 증명했고, 네드스캇은 이 행사 이후에 다시 재차 한국을 방문할 의사도 있고, 다른 블록체인 회사들 역시 한국 시장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벤트였습니다. 네, 저희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헌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식이 있었죠. 이 윤 원장의 경우 굉장히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오늘 취임사에서는 더 공부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부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부 측에서는 상당히 강경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인 반면 윤석헌 원장은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어떤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확실히 파악한 후에 정책을 내놓겠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긍정적인 면도 부각해온 면이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국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 언론들도
이 윤 원장의 취임이 과연 한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책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시장의 규모는 그 작은 어떤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크지만 정확하게 어떤 규제의 정확한 행보가 나와 있지가 않고 그 어떤 암호화폐 거래 시장 외에도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에 반면 그 밖으로 정보가 약간 나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약간 폐쇄적인 면을 보여봤어서 상당히 특이한 시장으로 취급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떤 그 금융감독원이라는 큰 기관의 수장이 상대적으로 지금의 행보에 비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긍정적인 면모를 보였다. 이 점에서 외국 시장들은 이제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어떤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만하고 기출을 추적할 만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앞서 살펴본 주요 뉴스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유범 고팍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찬 시간들 꾸려보았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캐치 시간이었습니다.